그러면 이런 어떤 사건이나 뭐 이런 걸 발견해서, 발견했어. 그럼 빨리 잘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약을 했거나 음주를 했거나 아니면 뭐 어떤 범죄를 저질렀거나 이러면 그런 게 발각이 딱 돼서 하면 바로 잘라야 되잖아요. 바로 내보내야지. 근데 바로 안 내보내는 거야. 바로 안 나가.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범죄자들을 두고 운행을 통보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면허를 자격을 취소를 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걸 저는요, 교통안전공단은 이런 자격 취소가 될 법한 사항이 되면 빠르게 지자체와 연계가 되고 또 법인택시와 연계가 되고 개인택시와 연계가 돼서 이런 악성 종양들은 절대 택시 운전대를 작게 해서는 안 된다. 하루라도 더 작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국민분들이 불안하고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 믿음을 갖지 못한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택시 하시는 분이 음주를 했어. 근데 면허 취소가 된 거야. 맞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면허가 취소가 되면, 그러니까 저도 몰랐어요. 저도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음주해서 면허가 취소가 되면 저는 바로 택시의 자격도 취소가 돼서 운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알아보니까 뭐가 있냐? 네. 내가 어제 술 많이 마셨어. 택시 운전대 잡았네. 하고 잡았네. 근데 걸렸어. 그럼 바로 면허가 취소가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뭐 30일인가요? 40일에 그 유예 기간이 있더라고요. 예. 운전을 할 수가 있어. 그 기간 동안은 면허증을 반납하기 전까지는. 그럼 운전대 잡는 거야. 택시 운전대 그 안까지.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어찌됐든 범죄를 저질렀잖아. 그러면 그 즉시 택시 운행을 못하도록 해야죠. 그거 갖다가 다른 뭐 내 승용차를 몰던 뭘 몰던 그래. 그 30일 동안 유예기간 줄 수 있어. 하지만 국민들을 시민분들을 이동시키는 어떤 영업용 택시에 대해서는요. 이런 거 바로 저는 즉각 운행을 못하도록 정지를 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또한 법인택시 회사도 이런 걸 안 이상은 바로 퇴사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퇴사 사유가 되니까 내보내야죠. 또한 개인택시들도 더 이상 운행을 못하도록 운행 정지를 시키는 사항들이 있어야 된다. 지자체와 같이 정보가 좀 공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택시 하시는 분들 중에 성추행, 성폭력, 네, 뭐 이런 거에 연루돼서 진짜 범죄자도 있을 겁니다. 요즘은 그러신 분들이 많이 없겠지만 하지만 오인 승객의 어떤 해코지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서 근데 이제 그게 재판에 넘어갈 거 아닙니까? 뭐 경찰서에 고발이 되고 재판에 넘어갈 때까지 뭐 어찌됐든 간에 택시의 면허는 사고팔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떤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어떤 뭐 개인 택시의 면허를 사고 팔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저는 좀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걸 속이고 개인 택시 면허를 판다? 그럼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재판이 끝나면 그 사람이 유죄 받으면요. 이거요. 면허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이게? 이런 안전장치가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그 택시 하시는 분들, 이런 범죄, 강력범죄, 성폭력, 마약, 여러 가지 범죄자들이 우글대는 택시판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본인들, 택시인 본인들 스스로 범죄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고요. 이런 인성들을 가진 사람들이 택시업계로 절대 진입을 하지 못하게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영원히 택시의 자격증은 따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우리 국민분들이 차량력을 쓰고 우리 택시를 정말 밑바닥에 떼보듯이 부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우리 그 자정되지 않은 어떤 범죄자들이 들어와서 손쉽게 돈을 벌고 나가는 그런 구조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요. 개인 택시가 됐던 법인 택시가 됐던 우리 교통안전공단에서는요. 이런 정보들을
다 취합을 하든 뭐 지자체도 마찬가지고요. 취합을 해서 3개월마다 한 번씩 어떤 택시가 음주를 했어, 어떤 택시가 마약을 했어, 어떤 택시가 성추행을 했어, 어떤 택시가 강력 범죄를 저질렀어. 네, 3개월마다 이런 결과들을 보고 택시의 운행을 정지시키고 법인 택시에서 즉각 퇴사를 시켜야 한다. 그래서 정말 고급 인력들이 들어오는 택시업계, 정말 정상적인 사람들이 성실하게 사시는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택시업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퀄리티가 더 높아지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택시의 시선은 믿음과 신뢰의 시선들이 저는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강력 범죄자들, 몹쓸 범죄자들이 당연히 없어지는 건 저는요, 대찬성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택시업계에 같이 있습니까?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국민분들이 내 딸을, 내 아내를, 내 식구들을, 내 친구들을 맡기고 택시를 태워야 된다? 안 되잖아요.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 택시의 자격을 갖추고 들어와야 되지 않냐? 저는 이런 걸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듯이, 아니 어떻게 택시업계에 들어오는데 법인 택시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격증 없이 3개월 동안 운행을 할 수 있느냐? 법인 택시가 망해가니까, 법인 택시가 힘드니까, 플랫폼 택시니까 괜찮아. 카카오 택시 가맹 타니까 괜찮아. 그래서 자격증이 3개월 동안은 없어도 돼.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이런 거는요,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철저하게 검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택시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택시가. 흔히 택시의 자격, 이 사람 뭐 1800건이 됐건 2000건이 됐건 어떠한 강력한 잘못을 했으면 그에 따른 대가는 치러야 되죠. 어떻게 택시 운행을 하면서 마약을 하고, 택시 운행을 하면서 성폭력을 하고, 택시 운행을 하면서 어떻게 강력 범죄를 함께 저지를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저는요, 절대 퇴출이 맞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현업에 들어와서 택시업계에 들어오신 분들이 법인 택시에 취업을 하시건 우리 개인 택시를 사서 들어오시건 어떤 행정적 처분, 불법 행위를 했을 경우도 저는 퇴출이 맞다. 강력한 징계가 더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 대표, 야야야, 우리 같은 택시인들끼리 그러면 되겠어? 보호해야지. 불쌍하잖아. 면허 날라가잖아. 재산 날라가잖아. 그 사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걸로 관용을 베푸실 겁니까? 우리의 수장들이, 우리의 대표들이 이러면 안 돼요. 오히려 이런 거요, 더 강력하게 해달라고 요구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부, 그 다음에 우리 지자체에서 택시 정책을 관리하는 공무원분들, 또한 우리 교통안전공단까지 합쳐서 이런 몹쓸 범죄자들 택시업계에 한 발자국도 넘어오지 못하도록,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검증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